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756년부터 7년 전쟁을 벌였으며 이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인도, 북아메리카 등의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나폴레옹이 1799년 11월 쿠데타를 일으켰죠. 나폴레옹은 혁명 에너지를 나라 밖으로 돌렸습니다. 나폴레옹은 개병제에 따라 징집된 150만 대군, 빠른 기동력, 알프스를 넘는 변화무쌍한 전술에 힘입어 파죽지세로 유럽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은 개전 직후 대륙에서는 승승장구했지만 바다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05년 영국을 침공하려다 넬슨 제독에게 저지당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함정 22척이 침몰했지만 영국 해군은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았을 만큼 완패였죠.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미리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왕성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면직물 수출로 경제가 급성장했고 증기기관 등의 발명이 속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에게 대륙봉쇄령은 충분히 선택할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8년간 계속된 대륙봉쇄 시기에 산업혁명에 뒤처진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키울 시간을 번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혼자 선두로 나선 선수를 멈춰 세워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영국의 질 좋고 저렴한 면직물 수입이 금지된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영국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유무역이 이득인 줄 알면서도 수시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대는 기병에서 포병 중심으로, 동력은 마차에서 증기기관차로 탈바꿈한 것도 나폴레옹 전쟁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보호무역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호무역 찬성론자들은 새로 시작한 산업들은 그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생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들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시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 철강 수입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는 20개월간 지속되었고, 이러한 조치로 미국 철강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유치산업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구심을 가집니다. 산업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어느 산업이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남을지, 이 산업이 살아남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산업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능가할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자 알아맞히기는 매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시행된 정책은 철회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산업들이 정부의 배려보다는 경영자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들은 장기적 이윤을 얻기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고 해외 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았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